자, 시간 봅시다. 시간 들어갑시다. 그래서 자, 38번부터 할 차례지. 자, 집합에 여기 분모가 있네. 두 집합이 서로 똑같다라는 얘기거든. 서로 똑같으니까 당연히 원소도 똑같아야 되지. 그럼 여기 2와 x 플러스 2가 있고 여기 4와 2와 2가 있어. 그렇다면 2와 4는 다르잖아. 그치? 그 얘기는 2는 2와 2랑 똑같고 4는 x 플러스 2랑 똑같아야겠지. 자, 요거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지. 자, 그런데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서 41번을 보자. 이게 조금 더 어렵죠. 자, 일단 첫 번째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 저희가 희한한 거 보여. A가 B의 부분집합. 그럼 A보다는 누가 큰 거야? B가 더 큰 거지. 그 다음 B가 A의 부분집합이야. 그럼 B보다 A가 큰 거지. 자, 이게 가능하려면 어떤 경우가 가능할까? 같아야 돼. 그렇지. 정확한 해석이야. 서로에게 포함된다는 얘기는 둘이 같다는 뜻이야. 일단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 여기 1이 있어. A가 있어. 4가 있어. 여기 1이 있어. B제곱이 있어. B제곱 마이너스 1이 있어. 그럼 1은 1과 같으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겠지. 근데 문제는 뭐야? A가 B제곱하고 같을 수도 있고 A가 B제곱 마이너스 1하고 같을 수도 있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야. 또 4가 B제곱이랑 같을 수도 있고 4가 B제곱 마이너스 1과 같을 수가 있겠지. 자, 그렇다면 A를 기준으로 푸는 게 쉬워, 4를 기준으로 푸는 게 쉬워, B제곱, B제곱 마이너스를 어떤 게 쉬울까라고 봤을 때 항상 숫자가 더 쉬우니까 이왕이면 쉬운 걸 찾으란 말이야. 그러면 4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좋다. 근데 4가 얘랑 같을 수도 있고 얘랑 같을 수도 있잖아. 알 수 없지. 이런 걸 보고 경우를 나눈다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경우의 수를 배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야. 경우 나누기는 모든 단원에 등장하는 개념이다가 수학적인 사고야. 자, 4랑 B제곱이 같을 때 두 번째 경우 B제곱 마이너스 1과 4가 같을 때. 자, 그럼 B는 풀마 2가 나오고 여기 B제곱은 5니까 B는 풀마 루트 5가 나오는데 총 4개가 나오는데 자연수 AB라고 써있어. 따라서 B는 얼마야? B는 2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자, 그럼 이제 B에다 1을 넣어서 집합을 새로 써. 1, A, 4. 집합 B는 1, 4, 3이 되지. 됐네? 얘네들이 똑같아. 얘네들이 똑같아. 그럼 얘네들이 똑같아야지. A 값도 나와 있네. 자, 이렇게 경우 나누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가 지금 이 문제 특징이야. 자, 이왕이면 쉬운 거, 숫자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편하다라는 거. 자, 46번을 보겠습니다. x바 x는 6 이하의 짝수 그랬으니까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 2, 4, 6이 되겠다. 자, A의 진 부분집합이라고 표현이 나왔는데 진 부분집합이 뭘까라는 게 지금 현재 새로 나온 개념인데 일단 부분집합을 구할 수 있어야 진 부분집합도 구할 수 있는데 집합 A의 부분집합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를 선생님이 천천히 한번 해볼게. 부분집합은 원소가 0개인 것부터 가능해. 즉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했지. 두 번째, 원소가 1개인 것도 가능해. 그럼 어떻게 돼? 집합이 집합 4, 집합 6. 사실은 3개가 나왔지. 그치? 3개가 나왔어. 그 다음에 2개인 경우 원소가 2개인 부분집합. 그럼 이걸로 유닛을 만들려고 했지. 2개짜리. 어떻게 돼? 2, 4, 2, 6, 4, 6.
원소가 2개인 게 3개가 남았지. 그치? 자, 이거 이렇게 해야 돼. 마지막에 3개, 여기까지 하고. 원소가 3개인 거. 전체 다 들어있는 거. 더 이상은 없겠지. 그치? 그러면 일단 부분집합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그치? 8개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런데 개수를 물어본다면 다 써야 되느냐? 무식하지 않냐는 거지. 원소가 3개니까 이 정도지만 원소가 4개, 5개로 들어가면 칠판이 꽉 차겠지. 너무 노가다다 싶지. 자, 당연히 해법이 있어.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만드는 부분집합에 원소가 몇 개가 될지는 몰라. 그럼 우리는 2를 여기다가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지. 그러면 2로 선택하는 방법은 몇 가지? 2가지. 4로 선택하는 방법은 몇 가지? 2가지. 6으로 선택하는 방법은 몇 가지? 2가지. 동시에 선택하니까 무슨 법칙이야? 8개가 부분집합이 나온다는 거야. 자, 이렇게 하면 생각이 편하다는 거지.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도 돼. 2의 몇 승? 3승이라고 해도 돼. 이 3이 바로 뭐냐? 원소의 개수야. 원소가 3개니까 2의 3승이야. 원소가 4개면 2의 4승이야. 원소가 5개면 2의 5승이야. 쉽지? 이게 바로 부분집합의 개수야. 근데 여기서 출제자가 찐 부분집합이 뭐냐고 그랬지? 그럼 진은 뭐냐면 자기 자신만 빼면 진 부분집합이야. 즉 빼기 1 하면 진 부분집합의 개수야. 자, 자기 자신하고 똑같은 게 있다면 빼라. 자기 자신. 자기 자신과 똑같은 걸 뺀 게 진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뺀 게 진 부분집합이다.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 진짜가 있냐 없냐, 진 부분집합이냐 그냥 부분집합에 따라서 풀이가 조금은 달라진다. 자기 자신을 뺀 게 진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51번을 보겠습니다. 51번에 개념 설명을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필기를 잘하세요. 51번의 변형 문제까지 직접 만들어서 진행을 할 예정이야. 자, 일단 1, 2, 4, 8의 부분집합 중 4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야. 그러면 이번에도 부분집합을 내가 이렇게 만들어. 선생님 부분집합의 개수니까 이게 4승이죠. 맞는데 그냥 부분집합이 아니라 누구누구를 원소로 갖는다. 누구누구를 포함한다. 라는 말이 있을 때는 그냥 공식을 써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예전에 했어. 누구 뽑을 때 누구를 포함한다, 누구를 제외한다 이거 본 적 있지? 자, 이번에 4를 여기다 뭐해? 갖는다 그랬지. 그럼 4를 집어넣어. 그러면 얘는 이제 있어 없어? 4는? 없어. 그러면 고민해. 1을 여기에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어. 몇 가지? 2가지. 1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2가지. 8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2가지. 무슨 법칙? 네, 따라서 답은 몇 개야? 8개가 되는 거야. 자, 요런 그림이 좀 필요해. 자, 잠시만. 선생님 잠깐만 5분만 있다가 다시 이어